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손꼽히는 섬진강은 우리에겐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송만교 화백의 섬진강으로 다정하지만 일찍이 충무로에서 주요한 로케이션 장소로 손꼽혀왔습니다. 지난해 순창에서는 이름처럼 고운 강, 생명,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섬진강 영화제를 개최했는데요. 올해 제2회 섬진강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과 영화인이 함께 교감하는 영화 페스티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영화인, 시인 백학기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멋진 분이 오셨습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학기 감독님은 정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인이시고요. 또 시소설, 시나리오 등 다방면으로 작품 활동을 하셨고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배우로 데뷔해서 현재 영화 감독의 길을 걷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전주영상위원회 아시아 영화 유치단장, 무주 산골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어요. 감독님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영화 이야기하기 전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시인으로서 이미 작품 세계를 인정받으신 지 오래신데 지난해 삼류극장에서 2046 시선집을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네. 작년 7월에 했으니까 1년이 좀 넘었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리커버로 새로 네네. 단장을 했다고요. 작년 7월에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반응이 조금 괜찮고 출판사에서 좀 리커버판으로 한번 다시 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유명하시죠? 장석주 선생이 글을 좀 쓰시고 젊은 날 알고 지냈던 시인 김경미 선생이 또 추가의 글을 써주셔서 이렇게 다시 내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붉은색 커버였는데 올해는 그 코발트빛인가요? 블루 컬러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많은 그 독자분들이 다들 시집을 보시고 색깔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시선집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문단 데뷔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1981년인데요. 그동안에 3권의 시집을 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시 전집 가슴에 남아있는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시 전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전집도 또 이전에 냈던 3권의 시집도 이제 다 절판이 돼서 서점이나 어디서 이렇게 독자들이 찾기가 또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북스토리라는 서울의 그 유명한 출판사인데 거기하고 얘기가 돼서 시선집을 한 권 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써왔던 3권의 시집과 시 전집에 나와 있던 흰소 연작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평생의 문단의 이력이라고 할까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들 그리고 독자들이 같이 감흥을 할 수 있는 시들을 한 60여 편 골라서 묶은 시선집이 바로 삼류극장에서 2046입니다. 네네. 그동안 사실 백학기 시인님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영화에 전념하시고 또 영화에 좀 주력하고 싶다는 또 그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신 걸로 아는데 정말 반갑게 다들 좋아하시고 감흥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류극장에서 2046 백학기 시선집 얘기 잠깐 들어봤고요. 사실 시 얘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오늘은 감독님으로서 좀 섬진강 영화제 중심으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영화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여배우는 소리내 울지 않는다 한중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요. 또 근작 공중의자 매우 시적이고 실험적인 영상 드라마로 이렇게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게 이제 다시 섬진강 영화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 어렸을 때의 꿈이 네. 우리 어렸을 때는 1960년대에 네.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 즐겨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 네. 여건이 쉽지가 않았죠. 물론 그렇죠. 제가 태어난 고향이 고창이고 자란 네. 곳은 전주이긴 하지만 네. 그 어렸을 때 전주 시내에 극장이 말하자면 영화관이 네. 한 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네. 그 당시에 네, 맞아요. 모래바닥에서 그냥 광목천으로 이렇게 예. 쳐놓고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네. 또 더욱이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그쪽 영화계통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천을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흰 네. 천을 쳐놓고 영화를 상영한 적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스크린이 네.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네. 이런 장르 포맷이 됐죠. 네. 네, 뭐 아마 제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사실 그 영화과를 가서 영화 감독이 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네. 뭐 지금이야 충무로에서 최고의 영화 감독과 배우들과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이 돼서 엄청난 산업이 됐지만 네. 저희가 영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충무로가 네. 좋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영화과를 못 가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전전하다가 40에 부르고 네. 나이에 이제 제가 충무로에 나오게 됐죠. 네. 얘기했던 여배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와 공중의자, 여배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는 작은 필름이에요. 네. 한 20분 가량의 작은 필름인데 벌써 4, 5년 됐나요? 거기 한중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자는 2년 됐는데 이거 뭐 제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기존의 신부님으로 출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제로 제가 출연을 했는데 사제로 출연만 했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삶과 고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제목부터 독특하게 공중의자 그랬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상당히 기본적인 어떤 영화 문법에 충실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될 때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또 이 내레이션과 보이스 오버와 또 독특한 영상 기법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됐는데 이 작품은 안산에서 했던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또 선정이 됐죠. 네. 불교 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아서 이렇게 종교를 초월해서 정말 많은 교감을 작년에 이루고 강원도 속초에서 불교 영화제가 3회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관객이 한 200여 명 영화관에 이렇게 계셨다고 얘기는 저는 이제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많은 숫자죠. 그런 작은 사찰에서. 아주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한 걸 저도 전화 그런 받았습니다.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요. 또 지역의 영화 발전을 위해서 좀 크고 작은 일들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봉사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창과는 어떤 인연으로 섬진강 영화제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신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하고는 이제 고향도 아니고 지역도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 섬진강에 대한 이상한 끌림이 사실은 있었어요.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잘 가깝게 지내는 김용택 선생님도 섬진강변에 살고 있고.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순창 동계 섬진강이 흐르는 동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폭설의 경험을 제가 했는데 지금도 저희 제가 이제 백시 수원 백시 성인데 저희 집성촌이 일부 있습니다. 순창 동계에. 그래서 엄청난 폭설 속에서 동계에 있는 집성촌에 있는 우리 백시 마을의 어떤 문중 시제를 모시러 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창 동계 하면 순창하면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아마 시베리아에서 내리는 눈보다도 더 아주 폭설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재작년이구나. 그때 이제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찍고 있는 다큐 영화 찍고 있는 이화중선 촬영으로 해서 섬진강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섬진강의 그러니까 순창 구역의 섬진강. 우리가 흔히 섬진강 하면
구례, 뭐 곡성, 네. 하동 뭐 이렇게 예.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대미섬에서 발원해서 임시를 거쳐서 순창으로 지나가는 네. 이 섬진강 구역의 24km가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진강. 그러니까 네. 강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순창 동계 장군목에서부터 네. 적성, 유등 거쳐서 풍산까지 네. 24km가 되는데 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 강변에서 스크린을 치고 이화중선 영화를 상영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바람이 네. 이렇게 섬진강 영화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지금은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군민화합과 지역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읍내에서 일단 섬진강 영화제를 합니다. 일단 이 섬진강은 제 어렸을 때의 순창 동계를 왔던 그 어떤 기억과 영화 촬영으로 갔던 순창 동계의 장군목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그 어떤 화학적 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의 발효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감독님이 바라보는 순창의 동계의 폭설에서부터 다시 영화 감독이 되어서 순창을 바라보는 그 느낌까지가 한 뭐 오롯한 세월이 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한편 이렇게 쫙 흘러가는 그래서 또 그런 작품이 또 나오지 않을까도 기도도 해보고요. 근데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섬진강이 이전에 이광모 감독의 멋진 영화잖아요. 아름다운 시절. 또는 박찬욱 감독의 엔딩 장면인데 그 복수는 나의 것. 또는 저 풍산 쪽에 가보니까 피 끓는 청춘. 뭐 뿐만이 아니고 순창에 그 다양한 영화 촬영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충무로의 영화들이 이거 촬영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섬진강이 이러한 어떤 충무로의 어떤 영화 로케이션 장소와 이렇게 멋진 어떤 풍광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화중선 영화와 이게 잘 곁들여지면 멋진 영화제가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섬진강 영화제. 그러니까 이화중선을 촬영을 하시다가 계속 이제 교감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기 섬진강 건너 남원에서부터 뭐 이렇게 유추되어 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도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정말 섬진강을 배경으로 영화를 상영한다면 그거 정말 멋진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제는 말 그대로 관객과 영화와 그 게스트들과의 어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정 멋진 페스티벌이잖아요. 특히 영화제는 다른 어떤 축제와 달리 밤에 뭐 달빛이 있다든가 별빛이 흐른다든가 그런 강변에서 이런 영화제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섬진강 영화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성장을 해서 그다음에 아주 강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영화제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백하기 감독님이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섬진강에 그 사랑에 빠진 것 같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작품 활동 또 영화인으로서의 구상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큰 작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섬진강 영화제의 그 취지를 한번 짚어보지요. 그래서 섬진강 영화제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 지역과 또 그 유명한 그 영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섬진강은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섬진강 영화제라는 이름이 주는 만큼 어떤 강은 말하자면 우리 생명의 강이라고도 하고 어머니의 젖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 어떤 이미지와 상징성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생명 그다음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자연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뭐 네. 이렇게 저희가 네. 컨셉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섬진강 영화제는 다양하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강을 중심으로 네. 살아가는 모든 소재의 영화들이라고 한다면 네. 섬진강 영화제에서 다 수용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소재나 어떤 가치나 목적이 네. 우리 인간의 삶과 이렇게 외연적으로 넓게 네. 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강, 네. 생명, 자연 그리고 사람. 예. 너무 좋은 컨셉입니다. 그 순창 출신의 그 영화인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하고 한때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이렇게 가깝게 지낸 분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네.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으나 아는 분들은 충분해서 거의 다 알죠. 네. 영화 배우 협회 이사장도 지냈던 고윤양아 선생님. 네네. 이분이 순창 분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 고향은 순창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덧붙여서 그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아빠 유명하시죠? 이면식 선생. 너무 순창 출신이시고 또 세상은 요지경 부른 탤런트죠. 네, 그 재미있는 신신혜 씨도 순창 분이십니다. 네네. 덧붙여서 최근에는 우리 충무로의 핫한 조배우 뭐 거의 A급 배우죠. 네. 이문식 씨. 네. 뭐 황산벌이니 이렇게 뭐 최근에 맞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 1회 때 섬진강 영화제에서 우리 이문식 배우가 사회도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이문식 씨가 출연했던 황산벌 영화로 이렇게 시네마 토크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순창 분들도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역의 문화를 견인하는 데도 상당한 신선한 자극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아름다운 시절, 복수는 나의 것, 피 끓는 청춘 이런 영화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백학기 감독님의 이화중선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사실 크고 작은 영화제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 섬진강 영화제의 특징, 매력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3대 우리 영화제라고 하면 뭐 부산 국제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 그리고 이제 부천의 그 판타스틱 영화제를 꼽죠. 뭐 그리고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많은데 뭐 여기 그 가까운 제천에 국제음악영화제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작은 마을 영화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 1000개가 된대요, 영화제가. 그 정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현재 전주국제영화제가 있고 무주 산골영화제가 있습니다. 고창 농촌영화제가 아마 3회인가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3대 영화제 부산, 전주, 부천 영화제처럼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3대 영화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 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무주 산골 영화제, 또 우리 이 순창 섬진강 영화제 이런 매력이 될 것 같고요. 전주 국제영화제나 무주 산골 영화제는 독특한 나름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름 자체부터도 그렇고, 우리 순창 섬진강 영화제는 말 그대로 섬진강. 이런 강이 주는 강이 주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어떤 생명이라든가 우리 어떤 어머니의 젖줄 같은 그런 강 뭐 이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순창에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이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중심의 영화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 또 가족 영화, 훈훈한 인간애적인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섬진강 영화제의 어떤 그 컨셉들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또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가 있죠. 올해 2회 섬진강 영화제는 저희가 그 1930년대 무성 영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컨택을 해서 받은 영화인데 그 무성 영화에 변사가 출연해서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영화적 재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순창하면은 정말 그 건강을 상징하는 또 도시 이미지가 있어서
정말 시니어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은 발상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1회 대회를 치르게 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탄으로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제2회 섬진강 영화제 언제 열리는지 또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에는 이제 10월에 했습니다. 네. 10월에 하다 보니까 밤에 네. 하다 보니까 날씨의 어떤 변동도 좀 있고 네. 약간 그 차가운 날씨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밤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앞당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9월 14일부터 네. 15, 16, 3일 동안 네. 순창 군청 앞에 그 잔디가 있는 야외마당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던데요. 네. 그곳과 거기서 예. 개막식 행사가 열리고 개막작을 거기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무로 배우들의 어떤 레드 카펫 행사도 그쪽에서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순창에 2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이라는 2개의 영화관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우리들이 준비했던 영화들을 상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제는 그 Our Happy Time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뭐 우리들의 행복한 뭐 시간, 시절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Our Happy Time으로 이렇게 정했고 거기에 네. 걸맞는 네. 작품들을 저희가 초이스해 왔습니다. 네. 그래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 네. 같고요. 행복한 영화 Our Happy Time. 저도 슬로건이 참 좋으네요. 네. 이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네.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짧은 기간에 영화제를 치르다 보니까 그 조직위원들, 그러니까 이 영화제 조직위원들은 그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재정적인 또 뭐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구인데 네. 한정적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조직위원을 뽑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조직위원들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네. 사회단체장과 뭐 관련된 네. 저희를 해서 한 15명 정도를 새롭게 네. 조직위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네. 그들과 함께 홍보도 하고 네. 또 우리 행사에 어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뭐 올해는 조금 그 트로트 클래스 같은 네. 그런 그 방송국가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영화제를 하다 보면 좀 뭔가 축제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해서 우리 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동안에 네. 자유로운 그 먹거리, 네. 볼거리 또는 예. 이렇게 프리마켓 예. 또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3일 정도 하는데 더욱이 이번에는 그 한국 장편 경쟁작을 공모를 했어요. 네. 시상금도 주면서 네. 회막식 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예.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시상식도 해서 좋은 영화도 발굴해내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원로 감독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충무로 영화에서 이렇게 설 자리들이 이렇게 조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로 감독들이 만든 단편 영화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로 아. 감독들의 그 단편 초대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 준비를 했습니다. 참 좋은 기획이네요. 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문호를 넓혀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영화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순창하면 또 장류의 본고장으로 음식 맛이 일품인데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프리마켓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야말로 축제가 축제로구나. 네, 네, 예,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보름 남짓 남았어요. 음흠. 네, 섬진강 영화제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섬진강 영화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음 편히 와서 영화 보고 즐기고 네, 순창 지역 주변에 볼만한 저기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일찍이 잘 알려져 있는 강천산은 뭐 이름 알 것도 없고 네. 용골산, 체계산 네. 그리고 순창 강변에 멋진 곳들이 네. 너무 많아요. 네. 영화도 보면서 순창 지역의 어떤 네. 관광과 뭐 이런 네. 것도 좀 즐기면서 네. 순창 지역 사람들이 인심도 후하고 맞아요. 또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추장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영조 왕께서 네. 고추장으로 네. 식사를 해서 이렇게 장수했다라는 네. 실제로 그
장류가 건강에 대표적인 그렇죠. 발효식품이 네, 특히 고추장은 네. 우리 한국인들하고 가장 입맛에 맞는 적이잖아요. 그래서 섬진강 영화제에 오셔서 영화도 보고 관광도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좀 활로가 네, 열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제를 네. 통해서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순창 우리 최영일 군수님이 늘상 강조하시는 바인데 네. 이 영화제를 통해서 네. 국민 화합과 또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최고의 어떤 숙제이자 과제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상차림을 해놓으면 또 손님들이 오시기 마련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 말씀 중에 우리가 사실 전라북도 하면 또 영화의 본고장이라는 또 자부심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전주국제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게 3대 영화제, 5대 영화제를 만들어서 함께 이 전국적인 규모 또는 세계적인 규모로 키워나가는 것도 좋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진강 영화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섬진강 영화제 가능성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영화제를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죠. 특히 영화제는 다른 페스티벌이나 행사와 달리 좀 예산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아주 일천하죠. 작은 예산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네. 또 영화제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점점 넓어지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예산도 커지고 또 영화제도 더 내실 있게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섬진강 영화제의 가능성은 좀 멀리 내다본다면 네. 섬진강 국제영화제까지로 좀 키우고 싶은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작가의 어떤 네. 작품들이라든가 저는 헐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나 네. 유럽의 유명 감독들 모시고 오고 싶어요. 예. 그분들 작품을 우리 순창 섬진강 영화제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섬진강 영화제의 가능성은 국제 영화제까지 갈 수 있도록 뭐 어떤 지역의 어떤 민들이나 또 영화인들이나 또 영화 어떤 프로그래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섬진강 이름만 들어도 힐링이 되고요. 또 그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즐기는 영화의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섬진강 영화제 제2회 바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지는 제2회 섬진강 영화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일단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화중선 다큐 영화 찍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이 작품이 잘 마무리가 돼서 연말에 시사회를 가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도 빠른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은 시와 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가로 끊임없는 창작의 세계에 몸담아 온 우리 시대 진정한 예술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시인 백학기 감독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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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부터 3일간 Our Happy Time이라는 주제로 순창에서 제2회 섬진강 영화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